6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한 시안입니다. 헬륨 공급이 끊긴 채 6주가 지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일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기술 결함도 경기 침체도 아닙니다. 7,000km 떨어진 중동에서 뇌물 재판을 피하려는 75세 정치인 한 명 때문입니다. 그가 이란의 심장부를 폭격하자 불은 엉뚱하게도 제3국 카타르에 붙었습니다. 이란을 때렸는데 왜 카타르가 터지고, 카타르가 터지면 왜 대한민국 반도체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모든 건 중동이 수십 년간 지켜온 금기 하나가 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암묵적 합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퍼부어도 석유가스 시설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 상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결국 자기 목도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조차 최후의 선으로 남겨뒀던 금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8일 이스라엘이 그 선을 밟아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8%가 묻혀있고 이란 국내 가스 소비량의 70%를 책임지는 심장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3, 4, 5, 6 광구와 정제시설을 드론과 미사일로 불태웠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외국 세력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책임지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기지입니다. 이란은 이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었고 카타르 에너지는 즉각 불가항력,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을 때렸는데 왜 카타르가 맞은 걸까요? 정답은 지하 3,000m 아래 두 나라가 공유하는 거대한 가스층에 있습니다. 사우스 파르스와 노스필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가스층입니다. 이란은 자기 쪽을 사우스 파르스라 부르고 카타르는 노스필드라 부릅니다. 전 세계 회수 가능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20%가 이 해저지대에 몰려 있습니다. 국경선은 바다 위에만 그어져 있을 뿐 지하에서 가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밀크쉐이크 컵에 빨대 2개가 꽂힌 형국입니다. 문제는 빨아들이는 속도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카타르는 연간 7,700만 톤의 LNG를 뽑아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며 세계 2위 LNG 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면 이란은 서방 제재에 묶여 제대로 개발조차 못했습니다. 같은 컵인데 한쪽만 신나게 빨아먹는 꼴. 이란 입장에선 수십 년간 자기 몫을 카타르에 뺏기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 쪽 시설을 박살냈습니다. 가스는 압력 차이에 민감합니다. 한쪽 펌프가 멈추면 가스가 압력이 낮은 쪽, 즉 여전히 가동 중인 카타르 쪽으로 쏠립니다. 이란 입장에선 내 가스를 뺏기는 셈입니다. 어차피 내가 못 쓸 거 너도 쓰지 마라. 이란이 카타르를 때린 건 분노의 보복인 동시에 냉혹한 손익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처음 짠 건 누구일까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 적국 지도자의 침실 대화까지 도청한다는 그 조직이 이란을 치면 카타르가 타격받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우스파르스와 노스필드가 같은 가스층이라는 건 석유업계의 상식입니다. 알면서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몰랐나가 아니라 왜 알면서도 쳤나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판을 짠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76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이자 현재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2019년 기소된 이래 6년째 법정 출석을 미뤄왔습니다. 탈장 수술, 심박조일기 시술,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재판 전날 터진 식중독까지. 그가 총리직을 잃는 순간 재판은 본궤도에 오르고 감옥행이 현실이 됩니다. 현재 그의 내각은 18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부결되면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에서 지면 총리직을 잃고 총리직을 잃으면 법정에 섭니다. 네타냐후에겐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독일 슈피겔은 미국과 함께 이란을 치는 이번 전쟁을 네타냐후에겐 실현된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카타르 LNG 생산 능력의 17%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복구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만 39조 원. 그 사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일주일 만에 67% 폭등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19달러를 찍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섬뜩한 계산이 보입니다. 모사드가 몰랐을 리 없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사우스파르스를 치면 이란이 카타르를 때릴 것이고
카타르가 멈추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시나리오. 네타냐후는 이 연쇄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 LNG의 80%는 아시아로 갑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에너지 인질로 잡힌 셈입니다.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카타르를 다시 치면 사우스 파르스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타냐후의 벼랑 끝 전술이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 섬입니다.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LNG 수입량은 세계 3위, 전력의 27%가 천연가스 발전에서 나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 없이 전량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7,000km 떨어진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터지면 우리 거실 전등이 깜빡이는 구조입니다. 카타르가 멈추자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일주일 만에 47% 뛰었습니다. 유럽 TTF 가격은 85% 폭등. 한국은 카타르에서 전체 LNG 수입량의 약 15%를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 물량은 당장 끊기지 않지만 현물 시장에서 대체재를 사려면 프리미엄을 얹어야 합니다. 미국, 호주 물량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돈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206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LNG 가격이 3배로 뛰자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못한 채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에너지 업계는 2~5개월 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위기의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헬륨. 반도체 웨이퍼를 냉각하고 챔버 안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가스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에서는 대체재가 없습니다. 업계에서 반도체의 혈액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서 수입합니다. 반도체용 고순도 헬륨으로 좁히면 80%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피치가 콕 집었습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자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가 증발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100% 뛰었고 공급 차질이 석 달 이상 이어지면 추가로 50%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고와 재활용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 추정 안전 재고는 4주에서 길어야 6개월, 피치는 6주를 골든타임으로 봤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라인을 재편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로 공급선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은 가스 순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공급처가 바뀌면 품질 테스트에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즉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1,400억 달러. 헬륨이 막히면 그 심장이 멈춥니다. 3월 18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날려버리겠다. 동시에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다. 경고와 출구를 동시에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타냐후는 사우스 파르스를 쳤고 이란은 카타르를 때렸습니다. 카타르가 멈추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악몽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타냐후의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남자가 전 세계를 볼모로 삼아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청구서는 7,000km 떨어진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LNG 가격 폭등, 전기요금 인상 압력, 헬륨 공급 차질, 반도체 생산 위기, 뇌물 재판을 피하려는 76세 정치인 한 명의 선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가동률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6년 지금 50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특정 지역, 특정 해상 경로에 묶여 있습니다. 기후 솔루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리스크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다. 헬륨 의존도 64.7%, LNG 카타르 의존도 15%, 원유 호르무즈 통과 비중 70%. 숫자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7,0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해결될까요? 미국으로 바꿔도 호주로 돌려도 결국 외부 연료와 국제 운송망에 의존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질문은 어디서 들여올 것인가가 아니라 외부 의존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6주. 피치가 경고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계가 째깍거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